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빛소프트요. 한빛소프트고요. 한빛소프트 매수가 6,600원에 2%인데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목표가가 올라오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제 상담을 많이 보셨으면은 제일 이제 의미 없는 질문들만 하셨어요. 언제 뭐 얼마나 올라올지 궁금하다. 그거는 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질문을 받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듣다 보니까 이 5글자를 적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이라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이라도라는 말은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지금이라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때가 있었던 거지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보면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라고 하는 게 뭔가 안 통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도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도 손절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비중이 2%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를 뭐 손절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기업도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700원대에서 자리를 잡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올해는 또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자가 나는 기업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적자가 너무 지속이 되고 있거나 사업의 발전성이 없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을 땐 좀 적자는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게임을 유통시키는 회사였기도 하고 한데 이제 그런 쪽보다도 이제 드론 쪽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투자 회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환이 되고 있어가지고 게임주이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홀딩했다가 여기 아래쪽에 2,700원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득 보는 게 낫겠다. 비중 한 10%까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라 아직 시장도 자리 안 잡았고 종목도 자리를 안 잡았으니까 적어도 2,500원에서 3,500원 사이 즈음에 이 자리쯤에서 한 6개월 정도 버텼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2,500에서 3,500원 사이에서 6개월 정도 버텼을 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라가 아니라 전화를 달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뱅크요. 카카오 뱅크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6,500원에 20%요. 사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바닥일까 하고 샀는데. 바닥일까 하고 샀는데 바닥이 아니면 손절하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그죠? 예. 네,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김밥 한 줄 먹을까 싶어서 밥집을 찾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구두집이면 거기서 구두집에 가서 밥 내놔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글쎄요. 아니, 글쎄요가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밥이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밥집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밥집을 찾으러 갔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옷을 파는 곳이네요. 옷을 팔아요. 옷. 밥이 아니라 옷을 판다고요. 옷.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가 거기서 밥 내놔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옷집입니까? 하고 나가면 됩니까? 이것도 글쎄요인가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그죠? 밥집이 아니면 밥집 찾으러 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바닥인 줄 아닌데 바닥이 아니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사람들은 바닥인 줄 알고 사놓고 밑으로 밀리면 그걸 그대로 보고 있고 가만히 그냥 들고 있으면서 어째야 되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뭐 바닥인 줄 알고 사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 매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이 24,800원짜리가 지난 저점이잖아요. 그죠? 예. 이 지난주 수요일이 24,800원짜리를 저가, 종가로 이렇게 찍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밀리면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예, 간단합니까? 예, 예. 바닥일 것 같으면 저 자리를 안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자리 안 지키고 밀리면 뭐 하면 된다? 손절하면 던져야죠. 됩니다. 던지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뭐 지금 추세 전환이라는 거 엄청나게 상승을 크게 하긴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3만 원 정도 자리를 목표가 또는 29,000원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29,000원을 목표가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닥이 아닐 때 손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8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걸 각오로 하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서 올라올 때 29,000원 이상에서 한 절반 매도 하시든 아니면 수익을 청산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노 CMS와 48,000원에 10%예요. 나노 CMS고요. 예. 얼마요? 48,000원이요. 48,000원에 10%. 뭐 사신 이유가 전에 20% 해갖고 39,300원에 반을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 손해보고 파셨네요, 일단은. 예. 팔고 반을 들고 있는데 자꾸 내려갔어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 아니요, 정도 사신 갔을 이유요. 때. 사신 이유. 아, 사실 살 때는 그 뭐 코로나 그거 뭐 3일 램프에서 갖고 TV에서 추천을 해서 샀거든요. 살에서. 코로나 3열 램프가 진짜로 있으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사기 이런 것들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은 테마가 판친다라고 하거든요. 테마가 뭐냐면 그냥 뜬 소문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게 에디슨 EV라고 하는 회사가 쌍용차 인수한다고 할 때, 그리고 쌍방울, 광림 이런 회사가 쌍방울 인수한다고 쌍용차 인수한다고 할 때 돈도 없는 회사가 무슨 인수를 하느냐. 근데 KG가 나섰을 때는 제가 KG는 돈이 있는 회사니까 인수가 가능하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택도 아니다. 주가만 급등하고 있으니까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걔들 다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3열 램프 진짜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 사기당한 거랑 마찬가지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걸 추천한 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사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추천하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둘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 들어가 갖고 하는데 이거를 추천을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요. 사라고. 둘 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는 산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램프를 만들었으면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램프가 이게 바이러스라는 걸 이해를 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램프로 바이러스 못 없애요. 바이러스랑 균이랑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 있었으면 이런 데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품이었고 이걸 추천한 사람들이나 이걸 사신 사람들이나 둘 다 무지에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건 내 알 바가 아니고 나만 똑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제발. 이거는 지금 당장에 뛰어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은 적어요. 근데 한번 코로나 테마는 영원히 코로나 테마는 아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코로나 테마가 되는데 추석 지나고 나니까 확진자가 어때요? 다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얘는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요즘에. 그죠? 예. 그래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틈을 타서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용어로 설거지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설거지 단계 때 설거지 당하지 마시고 같이 나와야 돼요. 설거지하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물량을 깔끔하게 싹 이렇게 헹궈가지고 딱 버린다 생각하고 한 번 튀어 오를 때 그때 4만 원대에서 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튀어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시청자님 생각만 조금 해보시면은 안 속을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코로나 3열 램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주식은 좀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가격에까지 올 수 있겠네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예. 얘들이 한번 더 튀어 올라와 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올 수 있겠네요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면은 사실 요 종목을 한 10,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한번 튀어 오르기를 기다려보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참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시청자님은 확진자가 많이 기다리길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서 참 안 된 건데, 그죠? 근데 시청자님은 확진자가 500만 명까지만 늘어나길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 사셨으니까. 그러면은 막 손해보고 한 3만 원 네, 그런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